지도부입니다. 지도부 좌초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이라는 주제에 선정을 해봤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표 대행 사퇴와 함께 최고위원 연속 사퇴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를 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 상황까지 이렇게 오게 됐나라고 조금 되짚어 보면 권 원내대표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눈 메시지가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뭔가 더 큰 이렇게 파장이 좀 나오게 됐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떨까요? 네, 낙타가 사막을 건너는데 갑자기 다리가 꺾였습니다. 그러면 낙타의 주인은 마지막 한 집만 싣지 않았으면 낙타가 계속 갔을 것이다 라고 후회하지만 사실 낙타의 짐은 이미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뭐 조그만한 짐 하나라도 쌓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이렇게 그런 많은 짐들이 그렇죠. 쌓여왔죠. 사상 초유의 여당 대표가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것도 진짜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국회 부의장하고 당대표하고 막 설전을 벌이고 이런 것도 사상 초유의 일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쌓여갔다가 마지막 한 짐이 바로 문자 메시지, 앵커께서 말씀하신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SNS가 가끔 이렇게 그 사진 기자들한테 정치인들의 SNS가 노출이 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문자가 노출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대통령이 바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권성동 대표와 나눈 대화, 그 SNS상의 대화가 하필이면 사진기자에 딱 찍혔는데 거기에 이런 귀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원내대표에게 참 당이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이 잘 돌아간다는 말 앞에 붙은 말, 즉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가 바뀌니까 우리 당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은 이 실질적으로 당의 대표는 아니거든요. 당원에 불과하죠. 그러면 당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 대통령의 중립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이 당이 돌아가는 어떤 상황, 특히 지도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치 개입을 한 듯한 그런 뉘앙스의 표현. 뭐 개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거기에 그 점에 대한 자신의 평가,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적절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마치 속내가 다 드러난 듯한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아슬아슬 조마조마하던 당 지도부의 균형 상태에 마치 그 기름에 불을 끼얹은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일명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된 후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로 또 추락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막 사퇴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아까 좀 전에 모두 발언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렇게 된 이유가 지지율 때문입니다. 그 직전까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다가 40%대가 이 밑으로 깨지면서 30%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에서 30까지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갔는데 바로 전주, 그러니까 20%로 내려가기 바로 전주에 2주 동안 여러 기관에서 조사가 30%대 초반으로 묶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포함해서 많은 평론가들이 이제 뭐 하락세는 멈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는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그 주에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20%대로 아예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황이 안 좋게 됐다라는 것이고 또 당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 지지율도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물론 민주당이 조금 앞서 있는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보다 앞서 있는 여론조사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 이후로 당의 지지율도
지지율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에 완전히 추월당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이 지금 양쪽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바로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다라는 지금 결과로 이어졌죠. 네, 이 문자 메시지 관련된 파장이 조금 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원내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SNS를 통해서 지금 지도부 총사퇴 이후에 새로운 어떤 원내대표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냈습니다. 당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를 구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 권한대행을 사퇴하면 원내대표도 사퇴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것인데 원내대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동 승계된 대표 권한대행만 사퇴하겠다는 것은 꼼수로 새길로만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즉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해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의 대표가 사고로 인한 지금 부재 상태이니까 이 직무대행으로 이렇게 승계가 된 상황인데 그렇죠. 그것을 분리해서 직무대행만 그만두고 원내대표는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법리상 옳지 않다. 그리고 도의상으로도 옳지 않다라는 시장의 지금 발언이었고요. 특히 이제 그 최고위원 중에 두 사람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를 좀 응원하는 지지 세력이었죠. 그래서 이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정미경 최고위원 역시 비대위로 간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상황이 맞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 원내대표까지 내려놓아라. 그러면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이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가 2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상임 전국위원회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이제 의결을 했는데요. 리더십이 부실해진 이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의 직무대행 체제를 좀 뭔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지금 아주 그 가파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했어요. 이것도 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최고위원 중에 4명 지금 사퇴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가 무너져서 비대위로 가는 것인데 사퇴를 선언을 하면 그 즉시 이 사퇴가 돼야 되는 것인데 최고위를 열었어요. 즉 사퇴 선언만 했지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국위와 상임 전국위를 열려면 최고위가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사람이 지금 사퇴를 이야기하시면서도 최고위를 열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 중에 아예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 조수진 최고위원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로 다시 구성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사람 정미경 최고위원과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네 사람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이제 정족수가 되니까 만장일치로 전국위와 최고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걸 의결을 했고요. 바로 의총도 열고 의총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의결을 했고 마지막으로 오늘입니다. 방금 전에 전국위 의장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의장인데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9일 날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그 바로 앞서서 5일 날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양 의결 기구가 최고위보다 더욱 상위의 의결 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인이 된다고 한다면 아주 일사천리로 비대위 체제로 아마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이게 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임명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당원 당규상에 권한대행이나 그러니까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현재 당대표 권한대행이 없잖아요. 그쵸. 권한대행이라는 건
그러니까 당 대표가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공식적인 어떤 상황이 그렇죠. 이어졌을 때 그때 이제 권리로 인한 권한 대행이 되는데 지금은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사고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니까 직무 대행이거든요. 근데 그 명문화된 규조 속에서는 직무대행이라는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규절이 없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개정한다는 거예요. 즉 이제 전국이 이제 9일날 열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위에서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고치고 강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결을 두고 원내외에서는 조금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 최고위원회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한순간 사퇴가 된다라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혹은 다른 김용태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퇴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직 사퇴서 그러니까 당 사무처에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게 그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최고위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 권성동 그 직무대행의 주장은 이거예요. 내가 만약 직무대행과 원내대표 동시에 사퇴를 했을 경우 이 모든 과정을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직무대행도 없고 원내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당신들 얘기가 맞다면 내가 사퇴를 했다라고 선언한 순간 그게 사퇴가 된다면 그러면 차순위가 돼요. 그다음 선출직 중에 그 최고 득표를 한 사람. 근데 배현진 최고위원인데 배현진 최고위원도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사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차례대로 사퇴를 했다고 하니까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 그럼 누구죠? 정미경 최고위원이에요. 차순위가. 그럼 정미경 최고위원이 당연히 이건 내가 근데 직무대행이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가 6개월 후에 올 때까지 나는 이거 최고위 그 비대위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두 사람만 남아 있는데 모양새가 그렇죠. 아주 정말 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석이 되든지 간에 이 문제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위 성격을 두고도 굉장히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 전환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체제를 옹호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좋다. 그럼 비대위까지는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이 비대위를 이번 연말까지만 하자. 그러니까 당대표 사고로 인한 그 6개월까지만 하자. 어차피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이 비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당 운영 체제인데 지금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간이 있고 또 아직까지 경찰의 어떤 수사가 확실하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으므로 당대표에게 아직 그런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6개월 정지, 당원권 정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한시적인 이번 연말까지 한시적인 지도부 체제를 갖자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이 출구를 열어두는 그런 이 주장이고요. 그런데 오늘 전국위 의장이 거기에 반하는 해석을 지금 아까 발표를 했습니다. 즉 비대위를 연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비대위는 비대위를 연 순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는 상황이므로 직무대행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새로운 당 대표랑 마찬가지다. 비대위원장이. 그러므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는 즉시 그 이준석 대표의 자동 해임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법리상의 어떤 다툼이 있을지라도 지금 지도부에서는 강행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친이계로 분류가 되는 이 정미경 최고위원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 체제로 가기가 어렵다라면서 그 반대 입장을 사실 좀 명확하게 밝혔어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미경 최고위원의 주장은 이거예요. 당원 당규상으로 가자. 당원 당규상에는 비대위원장 임명을 당대표나 또는 권한대행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직무대행이 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당원 당규상에 없고 그리고 직무대행 역시 그만둔다고 이미 직무대행을 그만둔다고 선언한 이후에 지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직무대행을 계속 그냥 어영부영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이건 꼼수다라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까지 만약에 비대위를 출범시키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원내 1, 2, 3당 모두 비대위 체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이 평론가님의 시각은 좀 어떠신가요? 일단 원래 원내 1, 2, 3당이 모두 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 정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상황은 2, 3당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죠. 패배한 정당은 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지지자들이나 혹은 또는 그런 그 중도의 그 표를 얻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의 노선을 바꿔야 돼요. 노선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 검증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난 선택을 안 받았다면 그러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당 지도부를 바꿔야 되고 당 지도부를 바꾸려면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밟는 것, 즉 자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바로 비대위라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패배한 정당은. 근데 승리한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정당은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노선, 지금까지의 지도부가 잘했다라고 선택을 받은 건데 선택받은 정당이 지금 와해가 되고 지도부가 와해되고 비대위로 간다. 해석은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죠. 즉 당의 지도부와 선택받은 대통령 후보가 그 기반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당의 지도부는 어떤 의미에서 기득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당의 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고 또 여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이 정당에서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실 이 당에 기반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기반이 없었던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 정당이 만든 정권에서 관료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검찰총장으로.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 후보와 지금 당관의 어떤 뭐랄까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화학적, 뭐 물리학적 그런 융합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이 자신을 뒷받침하는 자신의 어떤 그런 지지 세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뭐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지 세력이 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제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정치 도의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번 그런 과정들은 나중에 후세 역사가들이 참 흑역사 중에 하나로 기록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와 대통령 또는 이 주류 세력과 그 다음에 그것을 저지하려는 비주류 세력 간의 다툼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양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뭐 3개월째인데 리더십 부재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국민의힘입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앵커님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다시 세우면 되죠.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진짜 위기 상황이에요. 즉 어느 쪽이 옳다라고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당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즉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 해변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여권 3축이 다 바뀌어야 된다. 당도 바뀌어야 되고 대통령실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내각도 바뀌어야 된다. 어느 하나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없거든요. 당의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당과 대통령실, 내각 모두에게 지금 이 채찍질, 회초리를 지금 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은 지금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가 아닙니다. 빨리 이 사태를 수습을 하고 또 특히나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선으로 후퇴해야 하는 것. 뭐 더 이상 윤핵관이 어떻고 당 대표가 어떻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권력 다툼의 구도가 안 생기게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선으로 후퇴해야만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여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정말 오게 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째밖에 안 됐는데도 국민의힘은 지금 비대위 체제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도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